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신문 기사를 날짜별로 살펴보아서 그 당시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어떻게 진행이 되고 흘러왔는지를 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 날 기록입니다. 관공리가 많이 걸렸다. 이게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죠. 관공리 이렇게는. 쉽게 말하면요. 관청이나 공관, 그러니까 공적으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그러니까 관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많이 걸렸다. 상대적으로. 왜?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물론 이제 상점 주인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구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걸렸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물음표는 붙어요. 꼭 이 사람들만 그랬을까? 왜냐면 관청에 있다 보니까 보고를 더 잘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나 조사에 누락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관의 영향을 잘 피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냥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좀 물음표는 붙습니다만 어쨌든 이 당시 신문은 그렇다. 이렇게 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보면요. 10월 초순에 우리나라에 사실은 9월부터 상륙을 합니다. 근데 신문 기사는 10월 초에 처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까지 전달이 되고요.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보통의 감기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에 되니까 상당히 확산이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요. 그래서 상당히 확산된 거를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지방에서도 완전히 우체국이 전멸할 정도까지 이 정도로 그리고 도적이 독감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 걸려서 도망가지 못해서 잡혔다 이런 기록까지 나옵니다. 웃지 못할 어쨌든 이야기죠. 그래서 그랬다가 11월 8일이 돼서 비로소 서울이 조금 정점을 찍어서 약간 좀 종식이 됩니다. 약간. 근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11월 초순에 희한하게도요. 다 이렇게 한풀 꺾입니다. 대부분들이. 물론 이제 대도시는 한풀 꺾이고요. 지방도시나 시골로는 이제 그때 확 더 전파가 됩니다. 뒤늦게. 이런 경향을 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제 지방은 아직은 여전하더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지방까지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 물류가 안 흐르다 보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또 폭동까지 일어나고 이런 이건 이제 일본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벌어지고요. 그랬다가 이제 인천까지 조금 줄어든다라는 이제 기사가 좀 나오고요. 드디어 이제 11월 20일 되니까 이제 미국 동포가 상황에 5명이 사망했다. 토탈,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강릉과 강화는 아직도 왕성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11월 22일 날 관공리가 많이 걸린다. 즉, 공무원이 많이 걸리더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손문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관공리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2일 날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오네요. 근본 감기, 근본이라 2번이라는 얘기죠. 2번 감기는, 감기는 관공리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관청에 있는 사람이니까 공무원,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에서 일하는, 관공리에서 일하는 사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사실은. 관공리에서 일하는 사무원이 같은 리가 공무원이라 이런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이가 제일 많이 앓은 모양이더라. 제일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관청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왕래가 있다 보면 이제 그래서 아마 더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럴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요. 자,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근본 2번 감기는 관공리는 이제
옛날에 이제 관리와 공리를 말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공무원, 사무원, 공무원들 같은 리가,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앓은 모양이라 하더라. 이번 경성에 있는 종로의 경찰서 관내에 이제 종로경찰서 이제 관할 안에 감기 환자로 말하면 중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하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류가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이제 조선인 상대인데요. 어쨌든 그 하류가 더 걸리는데 여기는 이제 중류가 더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건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상류는 얼마 못 되는 모양이더라. 어쨌든 뭔가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1월 12일 날 기사 이런 말이 나왔죠. 11월 12일,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 거죠. 거길 보니까 일본인이 중류가 39명이 걸리고요. 조선인은 77명, 하류가 103명. 그래서 그 조선인은 하류가 많이 걸리고요. 일본인은 중류가 많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탈로 따져도 이게 더 많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종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종로만. 그러니까 그리고 신문 기사 내용은 11월 12일 날에 발표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말 이해가 되죠. 근데 앞뒤 얘기가 없이, 잠깐만요. 앞뒤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감기 환자로만은 중류가 가장 많다고 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거는 예전 기사를 살펴보면 아는데 이번 거만 봐서는 좀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11월 12일 날 기사를 보면은 이제 일본인은 중류가 많다. 또 일본인과 조선을 합쳐도 뭐 4명 차이면 더 많잖아요. 이제 요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도 애매해요. 상류, 중류, 하류, 최하류라는 어떤 식의 구분을 할 것이냐. 이 경계선은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것도 좀 애매하죠, 사실은. 어쨌든 이제 이 당시 신문은 이랬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총 환자 수는 실로 3만 이상이다. 종로에서만 3만 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직업을 분류해 보는데, 이제 직업별로 본 거예요. 이제 3만 명을. 그랬더니, 제일 많기는 노동자가 3,881명이고, 그 다음은 뭐 직공이 뭐 3,060명 정도가 되고, 또 학생 한 2,900명, 작업이라는 걸 이제 일정한, 그러니까 잡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뭐 한 2,500명, 관공리, 그러니까 관청에 있는 사람이 1,600명, 회사원이나 은행원이 1,000명,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노동자가 3,800, 직공, 학생, 작업, 상점은 이제는 가게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상하지 않아요? 노동자와 직공의 차이가 뭘까? 노동자는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직공은 기술자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지금부터 따지면은 기술자고, 그런 이건 진짜 노동자고요. 학생, 작업은 이제 더 잡부, 여기 노동자보다 더 약간 뭐 잡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당시 이렇게 분류를 했나 봐요. 그리고 상점이라고 하는 거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가게에 있는 사람들, 상점이라고 그러고요. 관공리는 관청,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회사나 은행원을 같이 놓고 봤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으로는 좀 약간 분류 방법이 달라요. 지금 회사, 은행이 다른 건데 전혀.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를 묶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종로 경찰서 관내에는 비상위 노동자가 많은 자, 종로가 원래 노동자가 많아서 많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이 당시만 해도 제일 번화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지다 보니까 뭐 노동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이 당시에는. 뭐 지금도 중심지입니다만 어쨌든 뭐 이 당시엔 더 심했겠죠, 당연히. 1호부터 보면 관공리, 은행, 회사원의 환자는 비교적 다수를 보였다. 그러니까 관공리나 은행,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인구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당국자도 연구 중이래요.
금년 9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의 사망자 총수를 다 조사해 보면 그 40일간에 1,613명으로 작년의 사망자 숫자보다 500명, 그러니까 자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차피 평상시에도 이렇게 노령이나 사고로 사망을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평상시보다 500명이 더 많았다. 이 얘기는 이번에 종로에서 500명이 사망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걸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계산을.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어떠한 악성인지, 이 스페인 독감이 지독한 놈이더라. 어떠한 악성인지를 알겠더라. 뭐 여근에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뭐 이런 어떤 추정 방법도 있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몇 명 더 사망했느냐.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되니까 이제 그 통계를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나이로 봤어요. 나이로는 6살 미만의 소아가 많고, 그로부터 20세 이상 30세까지더라. 요건 좀 더 다시 얘기하고요. 감기가 종식되었다고 안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은 안 될 일이니 한층 더 엄중히 주의하라. 방심하지 말아라. 지금도 우한폐렴 다 낫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아참은 다시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종식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명의 씨앗도 확 번질 수가 있거든요. 전염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역병의 특징이니까요. 그래도 여기서도 아까도 했던 갑자기 6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나오는 거 벙찌잖아요. 요것도 옛날 기사를 참고를 했습니다. 즉 11월 12일에 있는 기사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면 여기 보면은 나이로 구분했습니다. 종로관 보면은 어떨까요? 5살 이하가 97명이잖아요.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6명이 누구냐? 20내에서 30세. 요 기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앞뒤 내용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확 나버리고 벙치죠, 사실은. 독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 독자들을 위해서 11월 12일의 기사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의 특징은요, 일단 아주 어린 애들이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으로 많이 사망을 한 거예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은 우한폐렴 이렇게 했어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노인들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당시에는 아이들, 왜냐면 의료 시스템도 그렇고 환경도 영향했고 영양 상태도 빈약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더 무방비 상태도 더 많이 당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대가 많이 걸렸는데, 걸리고 사망했는데 20대가 왜 그랬을까? 더 활동량이 많고 더 그렇지 않았을까? 이것도 뭐 추정입니다. 그 당시를 가본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기존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지금은 이제 그렇게도 추정을 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연구 이 당시의 통계니까요.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정 경찰서 내에는 장정이 많았다. 여기는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았을까? 원래 젊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죽은 거다. 라고 본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물음표는 쳐지죠. 이제 정확하게 몇 퍼센트 차이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현재는. 어쨌든 장정이 많았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경성, 본정, 경찰서 관내 환자도 비상이 다수에 달하여 많아서 사망자도 많았으나 요사는 종식된 모양. 11월 초순 중순에 와서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사망자가 많고 11월 초순까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한 달 반 사이에 많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딱 한 달 반 사이에 그 토탈을 합쳐봤더니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한 달 반을 토탈을 해서 환자 수를 조사해 보니 내지인이 가장 다수가 되면 내지인이 많이 사망했다. 그 관내뿐만으로만 실로 5만 2천 명에 이르렀는데 5만 2천 명이나
많이 걸렸다는 얘기. 걸렸는데 나이로는 20세부터 30세 전후가 많았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오역의 소지가 좀 있어요. 5만 2천 명이 사망했는지 걸렸는지. 근데 사실 여기서는 걸린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문맥상으로는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뭐 젊은이가 많이 걸렸다. 뭐 이거는 뭐 확실하다. 통계로 봐서.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경성의 종로 환자가 3만 명이더라. 그리고 사망자는 500명, 작년에 비교해서 사망자는 500명이 넘더라. 그리고 관공리, 즉 관청에 있는 사람이 많이 걸렸다. 왜? 상대적으로 많이 접촉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 왕래를 했으니까. 그리고 보고를 잘했을 테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다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6세 미만 어린아이가 많이 사망했다. 그리고 관내에서 5만 2천 명이 걸렸다. 환자로. 그리고 20세에서 30세가 참 많았다. 왜? 이 당시 분석으로는 젊은이가 많았으니까. 근데 뭐 그걸로만은 다 해석은 안 됩니다만 일단은 이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봐도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이 당시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서울 종로만 따져봤을 때 환자가 관내에서 5만 2천 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망자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숫자가 상당한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그래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12일에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